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이 소부장주들 오늘 보면 뭐 심택, 대덕전자, 삼성전기, TLB 이런 종목들 대부분 상한가고요.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20%, 주성엔지니어링 23%, 원익 IPS도 21%. 모든 어떤 종목 대부분이 이렇게 반갑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소부장은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 50%, 60%까지 빠졌던 종목들이에요. 결국에는 신규 매수에서는 어떤 군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뭐 많이 하락을 한 섹터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저도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는 건 처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뭐 7조 8천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반면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상당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장은 못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팔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어제나 그제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권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런 점에서 또 수익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4월, 5월 달은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 SK하이닉스,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특히나 연기금이 뭐 서킷 브레이크 이틀 동안 이번 주에 있었던 때 매수를 양호하겠다. 그런 점에서 연기금도 이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수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이 정도의 어떤 급반등세가 장 막판까지가 유지가 된다면 이번 주 2026년 7월의 마지막 주는 역사적으로 좀 오랫동안 회자가 될 것 같네요. 그렇죠. 시장 자체가 유가증권시장 16% 상승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. 이전의 기록이 11.95%더라고요. 네, 저희가 알기로도 한 10%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고 삼성전기는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삼성전기는 상한가를 갔고, 그리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다.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단에 있는 종목도 나름 열심히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다. 왜 그러냐면 AI 밸류 체인 종목들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시장을 방어했었던 섹터는 화장품, 음식료, 그리고 의류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고스란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왜? AI 밸류 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니까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환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부분들, 개인이 좀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잖아요. 결국엔 외국인이 돌아올 것인가. 근데 이 정도로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7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개인이 다시 돌아오는 시장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당연히 시장의 흐름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봐야겠습니다만 개인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장 아닐까요? 개인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. 저도. 근데 뭐 쉽지 이렇게 많이 돌아올까 과연? 이 정부 정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서,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쪽에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게 본주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25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이게 똑같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를 했을 때 그 25만 원 가격대가 하락해서 25만 원대까지 온다라고 해도 다 손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본주를 매수를 할 수 있을지
좀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을 좀 부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네.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팔고 그냥 떠나야 될까라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시장 흐름은 단기적인 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더 다음 주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반도체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.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에 속한 섹터들이 오르고 있다. 2차 전지도 살짝 발을 거쳤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.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가 6%대,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흐름입니다. 생각보다 강한 반등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. 잘 나온 거 아닙니까? 네, 잘 나왔죠. 삼성 SDI가 2분기까지 혹시라도 이제 적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2분기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적이 뭐 배터리 셀 관련된 기업으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연계를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셀 관련된 기업도 결국에 이제 ESS향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에너지 원으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밸류 체인에 걸쳐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려면 해외 수주 전망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북미 쪽에 대한 ESS향 관련된 LFP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미국의 50기가와트 쪽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향 관련된 그런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주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월부터 LFP ESS향으로 들어가는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런 점에서도 시장에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, 그러니까 SK 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20기가와트 관련돼서 ESS향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. 근데 이제 ESS향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중국을 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. 그런 점에서 북미향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완성차 쪽의 배터리, 그러니까 완성차형 배터리 양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업이 어느 정도 캐즘에 대한 부분을 좀 완료하고 다시 제자리를 좀 찾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주요